여러분 안녕하세요.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8주차 2교시 2, 3, 4교시에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제작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 텐데, 그 교재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워야 될 그 내용이 그 CSS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배우면 되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그 뭐 간단한 그 웹사이트 제작들은 그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HTML이나 CSS를 모르고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뭐 보통 커뮤니티라든지 뭐 간단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8주차에서는 구글 웹사이트 제작 도구,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방법, 기트허브를 이용하는 방법, 또 뭐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어쨌든 8주차에서 이제 구글을 이용한 제작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실제 시간이 되면 좀 만들 수 있는. 그러고 이제 학기 말까지 그 1인당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가능한 한 HTML과 CSS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추천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안 되면 구글 사이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뭐 그러한 과제를 그 학기 말까지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5월 26일 날 말일쯤에 제가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작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세 개 교시로 나눠서 지금 이제 2교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작 도구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칼렌더, 그 다음에 뭐 그 일정표, 설문지 등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구글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웹 제작 도구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구글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는 이제 기트허브라는 걸 많이 또 써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대중들은 또 페이스북을 이제 선호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간단한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구분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 모델하고 이제 요즘 새로 나온 G슈트라는 데서 만든 이제 개발 방법론인데, 이제 저희 학교의 그 웹 호스팅을 구글에서 지금 한 지가 지금 한 3, 4년이 됐죠. 호스팅을 하면서 사이트 제작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범용으로 이제 그 사용되는 거를 이제 이따가 이제 그 3교시 때 설명을 하고, 그 어떠한 그 제한된 사이트 도구, 기존의 사이트 도구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글 이제 크롬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요 왼쪽 오른쪽 위에 보면 요 사각형 점들이 돼 있죠. 이제 그걸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구글 앱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트 도구를 누르면 간단한 그 웹 제작 도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법을 좀 여러분들이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이제 드라이브에서 이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메뉴를 선택해서 사이트 도구를 선택하시면 이제 여러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사이트 도구가 써요. 이제 저희 학교에 웹 호스팅이라는 그 웹 호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앱이 제한된 앱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간단한 앱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보면 여기 만들기를 누르면요. 이제 오른쪽에 알고리즘 코딩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템플릿을 이제 사용을 기존에 만들어진 걸 사용하든지 기본 템플릿을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템플릿을 눌러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가능한 한 치시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 웹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사이트 주소가 거기 아래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site.google.com/a/ptu.ac.kr 테스트 웹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학교처럼 웹 호스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웹 계정을 그 나름 다른 웹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안 나오고 이따가 3교시 때 있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ptu.ac.kr로 로그인 하신 학생은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웹 호스팅을 구글에서 안 하고 있는 범용적인 방법을 3교시에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구글에 웹 호스팅을 하고 있는 메일 호스팅이 당하고 있는 아이디 계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기본 템플릿을 선택을 이제 하면 이제 우선 저희가 이제 이 교시에서 이제 홈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트로 서브젝트 1, 서브젝트 2라는 이제 하이 메뉴, 하이 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서로 다른 어떤 기능적 요소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인트로 그 다음에 서브젝트 1, 서브젝트 2라는 페이지. 서브젝트 1은 뭐 IT 융합과 창업, 서브젝트 2는 웹사이트 구축, 뭐 관련된 자료들, 강의 자료도 올린다, 뭐 이렇게 하고 인트로 나의 소개에서는 뭐 나에 대한 소개를 뭐 기록하는 뭐 그런 페이지로 이제 작성하는 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그 사이트 주소를 쳤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이 페이지를, 홈 밑에 하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이제 페이지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페이지 만들기. 그거를 선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면 왼쪽에 있는 파란색의 사이트 맵이라고 돼 있죠. 이 사이트 맵을 누르면 내가 만든 페이지의 어떤 계층적 구조를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은 홈 밑에 우리가 인트로, 서브젝트 1, 서브젝트 2, 뭐 이런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떠요. 그래서 인트로 뭐 이제 가로 열고 나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면 이 사이트의 또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나의 소개를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이트 주소는 다 영어로 하게끔 돼 있어요. URL 변경을 누르면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또 따로 적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 그 사용한 템플릿은 이제 그 5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 형태, 공지사항, 자료실, 목록, 시작 페이지 형태. 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와 어떤 공지사항, 자료실, 목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웹페이지는 보통 HTML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시작 페이지도 그렇고 공지사항과 자료실, 목록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쪽에. 그래서 어떤 자료실을 올려놓으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뭐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상당히 편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그 코딩하거나 구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그 홈 밑에 나의 소개는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정을 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홈 아래에 페이지 배치 뭐 이렇게 선택하고 그 위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만들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홈 아래에 인트로 나의 소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나의 소개 여기서 뭐 희선장, 평택 유니버시티, 뭐 디파트먼트 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 파일도 추가할 수가 있고, 요거는 모든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또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요걸 이제 해서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위에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트로라는 페이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또 위에 있는 그 연필 모양을 선택하면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형태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맵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 웹 밑에 홈 밑에 나의 이제 인트로 나의 소개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만들 때. 그래서 그 만들기 위에 있는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브젝트 1 IT 융합과 창업. 이번엔 자료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료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료실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선택하고 홈 아래에 페이지 배치하는 거, 그죠? 최상위 수준의 페이지 하게 되면 이제 홈 위에 가버리니까 홈 아래에, 그죠? 항상 홈 밑에다가 계층적으로 위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얘는 이제 그 한글을 다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귀찮으면 좀 이제 뭐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웹페이지 구조의 이름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URL 변경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파일 추가, 왼쪽 아래에 되면 파일 추가를 눌러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파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열기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서브젝트 1이라는 그 IT 융합과 창업이라는 두 번째 페이지는 홈 밑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 먼저 만들었던 인트로가 있고 인트로 나의 소개 그 다음에 서브젝트 1 IT 융합과 창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까 파일을 추가해서 파일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놨죠. 그래서 그 이제 오른쪽에 누가 이제 이 파일을 그 업로드를 시켜놨느냐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추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요 과정을 내가 안 넣어놨는데요. 링크 추가 기능죠. 뭐 그 주로 이제 그 HTTP 링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문서를 여기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동하는 기능, 그럼 삭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걸 누군가가 내가 다시 바꾸면 이메일을 이메일로 뭐 변경되었습니다. 알람 메일 수신 기능을 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여기서 파일 추가를 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해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죠. 이게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죠? 요 자료가 구글의 어떠한 그 서버의 구글의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DB를 설계하고 구축하려고 그러면 웹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편한 거죠. 여러 사람도 간단하게 배워서 이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수정하려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연필 모양을 선택해서 수정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서브젝트 2 웹사이트 구축. 요번에는 한번 목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목록을 선택을 해서 아까 웹페이지와 자료실을 했으니까 목록을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웹사이트라는 그 페이지는 이렇게 목록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뭐 해야 할 일, 템플릿, 그 다음에 문제 목록, 단위별 상태, 맞춤 목록,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해야 할 일 목록으로
템플릿 사용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세 번째 그 목록에 해야 할 일을 이제 이렇게 담당은 누구냐, 설명은 누가 했냐,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완료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렇게 목록의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8월 첫째 주에 해야 할 일 목록으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해야 할 일, 그럼 이제 홈 밑에 메뉴로 만드셔도 되고, 요 아래에 또 이제 주별로 만드셔도 되고, 또 아래에 있는 것처럼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맞춤 목록 가면 또 이제 다른 아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 오른쪽 위에 다시 그 연필 모양 버튼을 눌러서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해야 할 일 목록을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업무 프로세스별로 설명도 하고, 누가 담당하는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형태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항목 추가를 하게 되면 목록에서 뭐 이렇게 장이 담당이고 웹사이트 구축, 구글 사이트 이용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 세 번째 subject to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페이지를 우리가 목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에서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담당, 그 다음에 설명, 해결 방법, 완료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파일을 또 추가해서 또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기능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웹페이지, 자료실, 목록.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 이제 뭐 해당되는 파일을 추가를 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세 번째 웹페이지 목록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자료실에서 하는 기능과 똑같이 목록에서도 이제 그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파일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아래쪽에 추가가 되고, 위에 그 항목 추가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렬 기능도 있죠. 항목이 많아지면 이걸 정렬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름차순 가나다라 순, 뭐 뒤에서부터 내림차순 다 정렬할 수가 있고, 맞춤 목록으로 또 새로운 목록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을 다시 누르면 그 맨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 과정으로 오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만들었죠. 인트로, 서브젝트 1, 서브젝트 2. 인트로는 이제 웹페이지 형태고, 서브젝트 1은 자료실, 서브젝트 2는 목록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 구조도를 사이트 맵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홈 밑에 세 가지 페이지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 버튼을 눌러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홈으로 가게 되는 그걸 보여주고 있고, 인트로 IT 융합과 창업 웹사이트 구축을 클릭하면 하나씩 클릭하면 아까 만들어졌던 그 내용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도 보면 하이 페이지가 3개가 있다. 나의 소개, IT 융합과 창업, 서브 웹사이트 구축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페이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걸 한눈에 보기 힘드니까 아래에도 또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누른 경우고요. 이거 아까 저희들이 만들었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 추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밑에 파일이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에 이 파일 추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그 내용이 보이는 거고, 안 넣으면 이제 안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 연필 모양을 누르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페이지. 아까 파일을 이제 추가한 내용이죠. 링크도 추가할 수 있고, 드라이브에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나한테 알림 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죠. 웹사이트 구축을 목록으로 만들었죠. 아까 파일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목록에서는 하나의 목록만 이제 추가를 했으니까 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 파일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파일 추가를 누르면 이 아래에 파일 추가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되고 요 파일을 이제 요 사이트를 이제 평택대학교에 속한 같은 도메인상에 있는 사람에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공유할 링크를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선택을 해서 요건 이제 주의하셔야죠. 내가 만든 페이지를 남이 수정할 수 있게 할래 안 할래. 저기서 요 오른쪽 위에 그 변경 버튼을 누르면 그 권한을 이제 할 수 있고 아래에 그 초대할 사용자를 이제 이름 보통 이메일 주소를 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연필 모양을 누르면 보기만 가능, 쓰기도 가능, 저장, 다운로드 가능, 뭐 읽기만 가능, 뭐 하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요 사이트는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만 수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어떤 자료, 어떤 거는 이제 뭐 여러 명이 같이 수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런 기능이 좀 우수한 거죠. 여러 명이 하나의 사이트를 필요에 따라 이제 그 수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죠. 이거 페이지별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페이지를 선택해서 어떤 특정한 페이지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첨부 파일만 선택해서 어떤 특정한 페이지 템플릿만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스크립트 형태로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어떤 액세스 권한 있는 사용자만 일부 선택을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뭐 보통 그 파일을 읽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주게끔 이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 주소를 이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쳐봤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요 사이트 주소를 도메인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또 비용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사이트 주소는 위에 거죠. 구글 사이트 주소에다가 aptu.ac라는 도메인 안에 있는 거고 테스트 웹이라는 이름을 아까 준 거이기 때문에 요거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트 주소를 이제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HTML과 CSS 고생을 안 했죠. 그래서 그러고도 이제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참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일반인들은 HTML하고 CSS라는 코드를 잘 모르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개발자들한테 허용되는 얘기고 일반인들은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급할 때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크롬으로 요거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 위에 있는 어떤 빈대를 이제 왼쪽 마우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과연 어떤 복잡한 모양이 있느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한 번에 이제 구현이 된 웹사이트 개발의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왜 HTML로 시작해서 맨 뒤에 HTML로 끝나죠. 이제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XML NS라는 건 뭐 우리 W3ORG의 형태를 따르고 스키마도 스키마.org를 따르고 헤드에서 메타 데이터 타입은 뭐 이런 거고 캐릭터 셋 UTF 파일이라는 건 인코딩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링크 REL 뭐 이런 것도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요거를 코딩해서 만들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해서는 또 중간고사 이후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직접 입력을 안 하고 만들었죠 지금. 그래서 그 방법도
뭐 쉽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할 줄 알면 그 제가 만드는 방법을 기본적인 걸 설명을 했고, 3교시에서는 이제 그 구글의 범용적인 사이트 제작 도구, 최신 제작 도구의 사용법을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 저 아래쪽 부분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제 CSS 문법의 그 코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로 클래스 방법과 아이디 방법이 지금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div 이제 태그도 보이고 스팬 태그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코딩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HTML과 CSS 방법, 특히 이제 div 태그와 스팬 태그를 같이 써서 표현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HTML과 CSS 문법을 배운 이유는 이제 이렇게 나온 문법을 이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이거를 코딩해서 하는 건 이제 어려운 얘기죠. 공부를 안 해. 이거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범용의 무료 도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구글이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본 제작 도구의 사용 방법만 익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자료실, 그 다음에 목록, 뭐 기본적인 그 자료 공유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코딩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해서 나중에 뭐 간단한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 줄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이제 그런 방법에서 좀 의미를 좀 찾으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인당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또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또 중간고사 이후에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이제 연습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해보면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내가 다 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법을 다 소개하진 않았죠.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했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모든 기능을 한 번씩 써보면서 아 요거는 또 어떠한 페이지에 어떠한 기능을 만드는 거로구나 해서 하나씩 다 사용을 해보는 그러한 것을 해보는 학생이 이제 더 이제 그 기능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